안녕하십니까. 조창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 대두로 인해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견 제도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신상 감호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후견은 크게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성년 후견 등은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즉 후견 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년 후견 제도의 기본 원리는 필요성, 보충성, 자기결정권 존중, 자녀 능력의 존중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이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 번째,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경제적인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후견의 임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렵고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성년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성년 후견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보호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보험 또는 후견 감독에 의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고 후견과 관련하여 별도 후견 등기 제도를 운영하며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년 후견을 중심으로 한 후견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첫 번째,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가정부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증의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적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을 청구해 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의 행위와 취소.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자체장을 청구에 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년 후견 종료 심판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자체장을 청구해 하여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 세 번째, 한정후견 제도입니다. 첫 번째, 한정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가정법원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자체장을 청구해 하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한정후견의 행위와 동의. 첫 번째,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정 후견의 동의를 필요로 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한정 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다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한정 후견 종료 심판. 한정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을 청구해 하여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 네 번째, 특정 후견 제도입니다. 첫 번째, 가정보호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책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문에 관한 후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이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 심판을 하고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심판사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임의후견 제도입니다. 첫 번째, 후견계약 이와 체결 방법 등입니다. 첫 번째,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증액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두 번째, 후견계약은 공용 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 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임의후견 감독인의 선임. 첫 번째,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사촌녀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하여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고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하여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때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인을 얻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 등의 청구에 하여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고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본인 등의 청구에 하여 임의후견 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고 민법 799조에 따른 후견인 가족은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임의후견 감독인의 직무입니다. 임의후견 감독인은 임의후견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가정법원 필요시 임의후견 감독인의 감독 사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의후견 개시의 시한 등입니다. 임의후견이 민법 제93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즉 후견인 결기사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으며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인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후견계약의 종료와 대리권 소멸입니다.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기를 체류할 수 있고 임의후견 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 감독인 청구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심판을 받을 때 종료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경우에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합니다. 여섯 번째, 미성년 후견입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입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을 두어야 하고 미성년 후견인 한 명으로 하며 미성년자 친권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을 지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미성년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부 또는 모를 친권자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법원 민법 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 후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미성년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을 선임하고 직권의 상실, 일시정지 등 사유로 미성년 후견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인 후견을 선임하고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 사퇴한 경우에는 지지없이 가정법원에 미성인 후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미성인 후견 감독인의 지정 선임. 첫 번째, 미성인 후견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요원으로 미성인 후견 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지정된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직권 또는 미성년자 등을 청구해야 하여 미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사망, 결핍 등의 사유를 얻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미성년자 등을 청구해야 하여 미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다. 세 번째, 후견 감독인 계획 사유 직무 등입니다. 첫 번째,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의 가족은 후견 감독인을 될 수 없고, 후견 감독인은 후견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보험원에 후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후견 감독이나 피후견의 시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의가 상호하는 행위에 관한 후견 감독인의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 신분에 관한 후견의 권리 의무 등입니다. 첫 번째, 미성년 후견인은 민법 913조, 914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친권자가 정한 교육 방법, 양육 방법, 거소 변경이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어 취소 제한한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이 있으니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가름하여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며 친권 행사에는 미성년 후견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곱 번째, 후견인의 수와 자격 선임 등입니다. 첫 번째, 미성인 후견인의 수는 한 명을 하며 성년, 즉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인은 비성년 후견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4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법원은 성년, 미성년,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을 성년, 미성년, 한정 후견을 두어야 하고,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직권을 선임하여야 하며 성년 후견인이 사망, 결핍 등의 사유를 얻게 된 경우 직권 또는 비성년 후견인 등을 청구해야 하여 성년 후견을 선임하고 성년 후견이 선임된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 선임 시 비성년 후견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비성년 후견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후견의 기억사유입니다. 민법 931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두 번째,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세 번째, 회정절자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네 번째, 자기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행위 중에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 여섯 번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일곱 번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여덟 번째, 피후견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여덟 번째, 제8호에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의 직계 비속은 제외합니다. 아홉 번째, 후견의 대리권, 사인 변경 등입니다. 첫 번째, 후견인은 피후견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 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사임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가정법원의 피고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고인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후견의 임무입니다. 첫 번째, 재산조사 목록 작성 등입니다. 첫 번째, 후견인은 피고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이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후견 감독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 목록 작성은 후견 감독의 참여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후견인과 피고인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후견 감독이 있는 경우 후견인 재산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 감독인에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 제시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후견인 재산조사 목록 작성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할 때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피성인 후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5번째, 후견인은 피후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령에 대하여 피후견을 대리하며 피후견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보상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번째,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후견인은 법원에 피성인 후견의 특별 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 후견 감독인인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2번째, 피후견의 시장 결정 등입니다.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자신의 시장에 관하여 그의 상태를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 결정하며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보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의 신체를 침해한 의령에 대하여 피성년 후견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 후견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이 의령에 집중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 절차로 의령에 지체되어 피성년 후견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년 후견이 피성인 후견을 대리하여 피성인 후견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 소멸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보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이해상관 행위 등입니다. 후견이 피후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피후견을 대리하며 피후견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당할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년 후견인이 여러 명의 경우 권한 행사 보수 등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정보호는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양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본령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보호원의 피성년 후견인 등을 청구해 하여 그 성년 후견의 의사표시를 가능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보호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등을 청구해 하여 피후견의 재산 사항을 조사하고 피후견인 등에게 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후견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후견이 청구해 하여 피후견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이 수여할 수 있고 후견이 후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후견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11번째, 후견 감독인입니다. 첫 번째, 가정보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성년 후견인 등을 청구해 하여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성년 후견인 사망, 결핍 등의 사유를 얻게 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성년 후견인 등을 청구해 하여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두 번째,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가정보호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후견의 신상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의가 상관된 행위에 관한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을 대리하고 민법 지식구조에 따른 후견인이 가져오고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 차금 즉 금전을 빌리는 경우 부동산 매매 등 매매, 소송의 의무부담행위,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후견 감독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후견 감독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보호원 후견인이 청구하여 후견 감독의 동의를 가름한 허가를 할 수 있고 후견 감독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후견인 감독의 동의 없이 하실 때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후견 사무의 종료입니다. 첫 번째, 후견 사무의 종료와 관련의 계산. 후견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의 상속인은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후견 감독인인 경우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자의 부과 금융 소비에 대한 책임입니다. 후견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계산 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할 때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여야 합니다. 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후견 종료의 경우 급한 사정이 있는 때는 후견인 등은 피후견인 등이 후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후견의 조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후견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대방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상 성년 후견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